안녕하세요. 기풍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 데이터베이스 상시5권 기출문제 2023년 1회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엑세스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 두세 번 반복해서 보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꼭 반복해서 보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모든 공부가 마찬가지지만 한 번 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학생들의 OA 시험 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다음의 지상에 따라 각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1번 담당쌤 테이블의 교실 필드와 담임쌤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하시오. 담당쌤 테이블을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디자인 보기 하시고, 자, 여기 기본키를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을 클릭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 레코드 선택키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이건 필드 선택키죠, 그죠? 필드 선택키 이 부분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담임쌤 이 필드를 선택해 주셔야지만 두 개가 다 선택이 됩니다. 자, 교실 필드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담임쌤 필드를 선택해서 테이블 도구 디자인 탭에 기본키가 있습니다. 기본키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키는 뭐예요?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키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본키는 뭘까요? 여러분들을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키는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뭐예요? 중복값이 없습니다. 그죠? 중복값이 없죠. 대한민국 사람 치고 주민등록번호가 중복되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널값이 없습니다. 널값이라는 것은 뭐예요? 비어있는 값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기본키의 특징입니다. 2번 담당쌤 테이블의 담임쌤 필드에는 기풍쌤, 솔지쌤, 봄내쌤, 미라쌤이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되도록 값 목록을 설정하시오 했네요. 자, 이것은 뭐예요? 콤보 상자 형태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는 텍스트 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담임쌤 필드를 선택하시고 일반 속성이 아니라 조회 속성 들어가서 컨트롤 표시를 텍스트 상자가 아니라 콤보 상자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행 원본 유형이 테이블 쿼리로 되어 있어요. 테이블 쿼리로 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테이블에 있는 필드나 또는 다른 쿼리에 있는 필드를 가져와서 목록 상자로 만드는 건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문제는 뭐예요? 직접 데이터를 입력해서 콤보 상자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행 원본 유형을 값 목록으로 바꿔주시고 행 원본에 데이터들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기풍쌤, 자, 이렇게 데이터를 구분하는 것은 세미콜론입니다. 세미콜론 해주시고 솔지쌤, 세미콜론, 봄내쌤, 세미콜론, 미라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럼 저장하고 콤보 상자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데이터 시트 보기, 테이블은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클릭해보면 기풍쌤, 솔지쌤, 봄내쌤, 미라쌤 여기 잘 돼 있네요. 자, 저장하고 닫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시험응시 관리 테이블의, 그럼 시험응시 관리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 하고, 시험 날짜 필드는 시험 접수 날짜 필드는 시험 날짜 필드보다 작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 했네요. 이게 작도록이는 뭐 요거네요, 그쵸? 여기 시험 날짜 필드가 커야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두 개의 필드니까 여러분 이 시험 응시 관리 테이블에서 오른쪽에 있는 속성 시트에 있는 유효성 검사 규칙에서 하셔야 됩니다. 이 아래에 있는 유효성 검사 규칙이 아니라, 자, 그럼 여기 유효성 검사 규칙에 써주시면 됩니다. 이 속성 시트가 안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속성 시트 있네요, 그쵸? 자, 속성 또는 Alt 엔터 눌러서 속성 시트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유효성 검사 규칙에 여기다 쓰면 되겠죠? 유효성 검사 규칙이 뭐예요?
유효성 검사 규칙. 이 유효성 검사 규칙은 뭐냐면 값을 제한해 줄 때, 내가 값을 입력할 때 오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만약에 1서부터 10까지만 입력하시오 이렇게,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값만 필요한데 11은 필요 없어요. 이럴 때 유효성 검사 규칙을 이용해서 1서부터 10까지만 입력할 수 있도록 값을 제한해 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1서부터 10까지만 입력할 수 있는데 그 외의 값 입력하면은 입력이 안 되겠죠? 또는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춘점만 입력하도록 하시오 이럴 때, 자, 값을 딱 제한해 줄 때 우리가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고 합니다. 2개 필드 이상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유효성 검사 규칙, 속성 시트에 있는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 해주셔야 돼요. 자, 제가 여러분 잘 안 보이니까 확대 축소해서 하겠습니다. 그걸 좀 크게 해서 할까요? 자. 시험 접수 날짜 필드, 시험 접수 날짜 필드가 작다. 뭐보다? 시험 날짜 필드보다 작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하죠. 그렇죠? 접수 날짜가 더 작아야죠. 시험 날짜는 그 이후에 있으니까 더 커야 되겠죠. 확인. 네. 됐습니다. 또 시험 응시 관리 테이블의 점수 필드, 여기 있네. 점수 필드. 점수 필드에는 비어 있거나 요거는 뭐예요? 비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조건 1이에요. 나니까 뭐예요? 5R이 돼요. 100 이하의 값, 이거는 뭐예요? 조건 2가 되네요. 그렇죠? 이 두 개의 값만 입력할 수 있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 이건 필드에 대한 유효성 검사 규칙이니까 점수 필드를 반드시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다 해주셔야 돼요. 유효성 검사 규칙. 비어 있다는 건 뭐예요? 널 값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is null. 그렇죠? 또는 비어 있어도 돼요. 또는 근데 or. 비어 있어도 되고 or 또는 1000 이하의 값만 입력이 돼야 되네요. 작거나 이거 작거나 같다. 1000, 일시, 100, 1000 됐다. 그쵸? 엔터. 그 다음에 그 이외의 값이 입력되면 1000 이하의 값만 입력하세요 라는 1000 이하의 값을 입력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이렇게 메시지가 표시되려면 유효성 검사 텍스트에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잘못 입력됐을 때 1000 이하의 값을 입력하세요 라는 메시지 박스가 뜨겠죠. 자, 다 했습니다. 그렇죠? 저장하고 네, 뭐 이게 상관없습니다. 네, 닫으시면 됩니다. 닫기. 자, 학생 테이블의 전화번호, 학생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에서 열어주시면 되겠죠. 학생 테이블 학생 테이블의 전화번호 필드는 요거 2는 아니라 의다. 의로 바꾸겠습니다. 전화번호 필드는 011-1234-1234와 같은 형식으로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 그랬어요. 그쵸? 입력 마스크. 자, 입력 마스크는 형식을 제한해 주는 겁니다. 자, 보통 구역 1 세미콜론 구역 2 세미콜론 구역 3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구역 1은 사용자 지정 기호를 표시하고, 구역 2는 뭐예요? 기호 저장 유무. 기호를 저장하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 구역 2에다가 0을 써주면 되고, 기호 저장하라는 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써주면 됩니다. 구역 3은 뭐예요? 요 구역 3은 화면 표시 기호. 가 표시됩니다. 기본적으로 구역 1만 나오든가 아니면 구역 1, 구역 2, 구역 3이 나오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구역 1과 구역 2가 문제에서 주어지면 구역 1과 구역 2만 하면 되고, 또는 구역 1, 구역 2, 구역 3이 다 주어지면 다 하시면 되고, 또는 구역 1만 주어지면 구역 1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한번 볼까요? 자, 011은 항상 표시하래요. 그럼 여기 학생 테이블의 전화번호 필드를 선택하고, 전화번호 필드를 반드시 선택하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입력 마스크에 항상 표시되는 것은 뭐예요? 쌍따옴표로 고정해 놔야 돼요. 항상 표시된다는 것은 못을 양쪽에 두 개를 박아가지고 딱 고정해 놓는다는 의미예요. 그럼 쌍따옴표하고 011 다시 쌍따옴표. 형식은 뭐가 돼요?
숫자 8글자는 0서부터 9까지의 숫자만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하래. 숫자만 입력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숫자를 입력하는 것에는 0도 있고 9도 있고 샵이 있어요. 그런데 숫자만 입력할 수 있는 건 0밖에 없어요. 9는 뭐예요? 숫자 이외에 공백도 입력할 수 있어요. 샵은 뭐예요? 숫자 공백 또 계산까지 가능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숫자만 입력할 수 있는 것은 0밖에 없으니까 0000 쓰고, 또 여기 다시가 들어갔으니까 다시 써주고, 또 숫자 4자리니까 0000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미콜론. 이제 구역 1 다 했어요. 구역 2는 뭐예요? 다시 기호도 함께 저장하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다가 0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세미콜론. 구역 3은 뭐예요? 자료 입력 시 화면에 표시되는 기호는 골뱅이로 설정. 그럼 구역 3에다가는 우리가 골뱅이를 요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됐나요? 자, 네, 됐네요. 그럼 저장하고 닫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문제네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파워포인트 응시 엑셀 파일을 가져와서 연결 테이블을 생성하시오 그랬네요. 자, 그럼 연결 테이블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데이터 클릭하고 가져오기 및 연결해서 엑셀. 여기 엑셀 파일이잖아요. 그렇죠? 엑셀 클릭하고, 자, 파일 이름 찾아보기. 여러분 다운받은 다음에 C 드라이브에 DB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넣어 놓으시면 돼요. 시험장 가도 C 드라이브 DB 폴더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응시 클릭하고 열기. 자, 첫 번째는 뭐예요?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외부 데이터를 갖고 와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테이블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연결 테이블을 만드는 거니까 이건 아니겠죠. 자, 두 번째 거는 뭘까요? 이것은 기존에 있던 테이블에다가 외부에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레코드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존 테이블에 레코드를 추가할 때 쓸 때는 이 두 번째 거 해주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연결 테이블을 만들어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는 거라서 세 번째 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자, 첫 번째는 열 머리글이 여기 있네. 첫 행에 열 머리글이 있네요. 다음. 뭐 체크해 주셔야 돼요. 여기 체크하라는 뜻이에요. 다음. 자, 이름은 뭐예요? 파워포인트 접수네요. 파워포인트 접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마침. 그럼 이렇게 확인. 그럼 여기에 파워포인트 접수라는 연결 테이블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시험 응시 관리 테이블의 교실 필드는 담당쌤 테이블의 교실 필드를, 시험 응시 관리 테이블의 학번 필드는 학생 테이블의 학번 필드를 참조하여 각 테이블 간의 관계는 다대일이다. 다음과 같이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하시오 했네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이건 관계잖아요. 관계. 그쵸? 그럼 데이터베이스 도구에서 관계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관계 테이블이 지금 하나만 나와 있어요. 담당 쌤 테이블만 나와 있네요. 우리는 시험 응시 관리 테이블도 열어줘야 되고 학생 테이블도 열어줘야 돼요. 비어있는 공간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테이블 표시. 자, 시험 응시 관리 테이블 열고 학생 테이블 열어주셔야 됩니다. 닫기. 시험 응시 관리 테이블의 교실 필드, 시험 응시 관리 테이블의 교실 필드는 담당생 테이블의 교실 필드를 관계를 맺으니까 담당생 테이블의 교실 필드 위까지 끌어다가 딱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관계 편집 대화 상자가 뜨면 여기서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설정하시오.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참조 필드의 값이 변경되면 관련 필드의 값도 변경되도록 설정하시오. 이건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레코드는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이거 체크하시면 안 돼요. 만들기. 삭제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삭제할 수 있도록 하시오. 그러면 체크하시면 돼요. 자, 시험 응시 관리 테이블의 학번 필드는 학생 테이블의 학번, 시험 응시 관리 테이블의 학번 필드는 학생 테이블의 학번 필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딱 놓으시고, 자, 관계 편집,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2개 체크해주면 되겠죠? 자, 만들기. 네, 잘하셨습니다.
자, 저장하고 닫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보겠습니다. 자, 1번 5회의 응시 결과 폼을 다음의 화면과 지상에 따라 완성하시오. 자, 5회 응시 여기다 그쵸? 5회 응시 결과 폼을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디자인 보기 하시면 됩니다. 폼의 기본 보기 속성을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 그림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레코드가 이렇게 쭉 여러 개 나와 있네요. 이건 뭐예요? 연속 폼이란 뜻이잖아요. 그쵸? 연속 폼. 그쵸? 연속. 레코드가 여러 개 나와 있는 걸 연속 폼이에요.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폼을 확인할 때는 제목 있는 부분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폼 보기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레코드가 하나가 나와 있네. 레코드가 하나만 나와 있다는 것은 이것은 단일 폼이란 얘기예요. 그쵸? 자, 디자인 보기 하시고, 자, 폼 속성 창 여기 있네요. 그쵸? 폼 속성 창을 클릭하시고, 이건 폼 전체적인 속성에 관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형식 탭에 보시면 기본 보기가 단일 폼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을 우리는 뭐로 바꿔줘야 돼요? 그림과 같이 연속 폼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2번 볼까요? 2번 폼의 레코드 선택기 탐색 단추 구분선이 표시되지 않도록 관련 속성을 설정하시오.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폼 보기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 여기 뭐예요? 여기 뭐예요? 요게 레코드 선택기예요. 그렇죠? 자, 이게 뭐예요? 여기 구분선. 여기 여러분 요 선이 있잖아요. 요 선 보이죠? 요 선. 요것은 뭐예요? 구분선이라 그래요. 구분선. 레코드를 구분하는 구분선. 그 다음에 요건 뭘까요? 요건 뭐예요? 요거라 그러니까 요거는 탐색 단추라 그럽니다. 자,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보이지 않도록 하래요. 그럼 이거 폼 전체적인 속성에 관한 거네요. 자,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폼 속성 단추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형식 탭에 속성 시트의 형식 탭에 보면 레코드 선택기 안 보이게 해야 되니까 아니요. 자, 탐색 단추 여기 있다. 그쵸? 탐색 단추 아니요. 구분선 어디 있어요? 구분선 여기 있다. 그쵸? 아니요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폼 보기 볼까요? 폼 보기 짠. 레코드 선택기도 없어지고 탐색 단추도 없어지고 구분선도 없어졌네요. 디자인 보기. 자, 3번 보겠습니다. 본문 영역의 텍스트 상자 컨트롤 그림과 같이 생성하시오. 여러분 본문 영역에 보니까 텍스트 상자가 하나 비어있네요. 만들면 되죠 뭐. 그쵸?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 요게 텍스트 상자입니다. 요거 보이나요? 여기 텍스트 상자. 자,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볼까요? 텍스트 상자라고 뜨네요. 클릭하고 여기다가 쪼매나게 그리시면 돼요. 쪼매나게 이렇게 딱 그리시면 돼요. 너무 조그맣나? 잠깐만요. 밑으로 좀 내려온 것 같아. 다시 그리겠습니다. 쪼매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그려지네요. 그쵸? 자, 취소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텍스트 상자를 그리면 레이블 컨트롤도 함께 그려집니다. 레이블 컨트롤을 클릭하고 딜리트 눌러서 지우시면 돼요.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눌러서 지우시고. 자, 문제 보겠습니다. 텍스트 상자의 이름은 txt 학과로 할 거. 요 텍스트 상자 컨트롤 txt 텍스트 상자 컨트롤을 선택하고 모든 컨트롤 여기 뭐 목록 상자 컨트롤이든 명령 단추 컨트롤이든 레이블 컨트롤이든 텍스트 상자 컨트롤이든 이름은 다 여러분 속성 시트의 기타 탭에서 여기서 다 설정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txt 학과 엔터 됐다. 그쵸?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의 크기는 LAB 학과 컨트롤의 너비와 길이가 같게 설정하랍니다. 자, 그럼 여기 여러분 LAB 레이블 컨트롤 요거네. 그쵸? LAB 학과 레이블 컨트롤이네요. 요 클릭하고 자, 이거 함께 클릭하면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요걸 좀 이렇게 줄여주세요. 자, 이렇게 줄여주세요. 클릭하고 자, 줄여준 다음에 두 개 함께 선택했죠? 어디로 들어가요? 정렬에 들어가셔서
정렬에 들어가셔서 어디로 들어가요? 정렬의 크기, 공간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자 가장 긴 길이에 그럼 요 길이가 가장 긴 길이라면 LAB 합과 컨트롤에서 LAB 합과 컨트롤이 더 길으니까 여기에 맞춰줘요. 만약에 가장 짧은 길이 하면 요 밑에 있는 요 컨트롤의 길이에 맞춰집니다. 알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LAB가 더 여기 기준으로 맞춰줘야 되니까 가장 긴 길이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크기 공간 들어가서 가장 넓은 너비에 LAB 합과 레이블 컨트롤이 더 길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지겠죠. 만약에 좁은 너비에 그러면 요 밑에 있는 TXT 합과 택상자 컨트롤에 맞춰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가장 넓은 너비로 해서 LAB 합과 컨트롤에 맞춰줘야 돼요. 됐다 그쵸? 본문의 모든 컨트롤의 높이를 같게 하고 가로 간격을 같게 설정하랍니다. 그럼 여기 본문 컨트롤에 있는 눈금자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클릭하면 되겠죠. 만약에 눈금자가 안 보인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여기 돼야 되나?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눈금자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눈금자가 보입니다. 눈금자를 클릭하면 눈금자 클릭한 부분에 같은 위치에 있는 모든 컨트롤들이 선택이 돼요. 클릭 딱 하고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위쪽 맞춤 하래요. 그럼 위쪽 맞춤 여기 좀 아래쪽에 있으니까 위쪽 맞춤이면 위쪽에 있는 것에 맞춰지겠죠. 저 맞춤에 들어가서 위쪽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야 돼요? 크기 공간 들어가서 가로 간격 같은 하면 왜 가로 간격 같게 설정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맞춰져 해볼까요? 딱 맞춰졌네요. 그쵸? 자 여기까지 또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또 여기다가 또 식도 집어넣어 줘야 돼요. 너무 어렵다 그쵸? TXT 학번 필드의 5번째 한 글자가 5이면 건축공학과, 6이면 토목공학과, 7이면 전기공학과, 나머지는 컴퓨터공학과로 TXT 학과 컨트롤에 표시하시오 했어요. 자 IIF 함수 여러분 IIF 함수는 여러분 다 알아요 그쵸? IIF 함수는 뭐예요? IIF 함수는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이에요. 또 하나 더 들어가면 요 거짓에 거의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그럼 여기 IIF 쓰고 여기다가 조건 숨표 참 숨표 거짓. 자 요것을 좀 합쳐서 써보니까 이렇게 써져요. IIF 가로 열고 조건 숨표 참 숨표 IIF 가로 열고 조건 숨표 참 숨표 거짓 숨 한번 쉬란 뜻이에요. 가로 닫고 쉼표. 자 이렇게 돼요. 그쵸? 자 그럼 이건 뭐 다 알고 있었어요. 자 미드 함수는 뭐예요? 미드 함수 가로 열고 어떤 문자가 있으면 문자 쉼표 시작 위치 쉼표 K 문자를 시작 위치에서 K번째까지 추출해 주는 겁니다. 그쵸? 시작 위치 뭐 1하고 쉼표 2함 첫 번째에서부터 두 글자를 추출해 주는 거고 뭐 2 여기 2하고 시작 위치 2 쉼표 3하면 문자를 두 번째에서부터 시작해서 세 글자를 추출해 줘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쭉 클릭하고 자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 들어가서 여러분 여기 점 3개 클릭해서 여기다 쓰셔도 돼요. 식작성기에다가 저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확대 축소 또는 Shift F2 눌러서 확대 축소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는 IIF 가로 열고 미드 가로 열고 자 TXT 학번 컨트롤에 있는 값이 쉼표 5번째 쉼표 한 글자가 그죠? 가로 닫고 추출됐는데 5번째 한 글자가 추출됐는데 그 값이 5이면 뭐란 얘기예요? 숨표 건축공학과 쌍따옴표 쉼표 또 IIF 가로 열고 미드 가로 열고 자, TXT 학번 컨트롤에 쉼표 5번째 쉼표 한 글자를 추출했는데 여러분 복사해서 하셔도 돼요. 알겠죠? 그 값이 는 6이면 뭐란 얘기예요? 토목공학과 쉼표 IIF 가로 열고 미드 가로 열고 TXT 학과 컨트롤에 쉼표 5번째 쉼표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이번에는 뭐예요?
5, 6, 7이면은 뭐예요? 전기공학과. 나머지는 다 뭐 해주면 돼요? 컴퓨터 공학과. 가로 몇 개 열었어? 하나, 둘, 셋. 가로 하나, IIF 둘, IIF 3개 열었으니까 3개 닫아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확인. 자, 한번 볼까요? 홈 보기. 아까가 제대로 안 나왔다, 그쵸? 다시 한번 볼까요? 디자인 보기. 뭘 잘못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txt 학번 맞죠? txt 학번 컨트롤의 5번째 한 글자 추출한 값이 5이면 건축공학과. 아유, 제가 이거 잘못 썼네요. txt 학번, 여기 txt 학과라고 썼네요. 그쵸? 여기 학번인데. 확인. 다시 한번 볼까요? 폼 보기. 됐네요. 그쵸? 자, 제대로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실수하시면 바로바로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자, 디자인 보기. 자, 이번에는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폼 바닥글의 모든 텍상자 컨트롤은 사용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텍상자 컨트롤, 이게 텍상자 컨트롤이에요. 이게 텍상자 컨트롤. 여기 보세요. 텍상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레이블은 이렇게 레이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텍상자 컨트롤을 Shift를 이용해서 3개 다 선택하시고 했어요. 자, 속성 시트에 보면 사용 가능해. 아니요 해주시면 됩니다. 본문 영역의 txt 결과 컨트롤의 txt 점수 컨트롤의 값이 비어 있으면 비어 있는 그대로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점수가 700 이상이면 패스, 그렇지 않으면 fail로 표시하시오 했네요. 뭐뭐 값이 비어 있으면 이거는 뭐예요? 이건 조건이잖아요. 그쵸? 비어 있는 그대로 표시, 이거는 뭐예요? 참값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것은 뭐예요? 다 거짓값이에요. 거짓값 중에서 뭐 해주는 거예요? 점수가 700 이상이면 요건 조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패스, 요거는 뭐예요? 요건 참이고, 페일은 뭐예요? 요거는 거짓에 해당하겠죠. 뭐 거짓에 이렇게. 그렇죠? 그럼 여기 IIF를 쓴다면 가로 열고, 또 여기도 IIF 써줘야겠죠. 쉼표 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하고 이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 들어가시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점 3개 클릭해서 식작성기다 써주시면 돼요. 자, 는 뭐예요? IIF 가로 열고, txt 점수 컨트롤의 값이 비어 있으면 그럼 뭐 is null 가로 열고, txt 점수의 값이 비어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쵸? 쉼표 비어있으면 비어있는 그대로 표시한다는 것은 널 값을 그냥 넣어주라는, 비어두라는 얘기예요. 그쵸? 널 쉼표, 그렇지 않으면 IIF 가로 열고, 점수가 700 이상이면 그러면 txt 점수가 크거나 같다. 700 이상이면 뭐란 얘기예요? 패스, 쉼표 패스, 그렇지 않으면 fail. 가로 if 가로 닫고, if 2개 열었으니까 가로 2개 닫아줘야겠다. 그래서 여기 가로 열고 여기 가로 열었으니까. 그쵸? 확인 한번 볼까요? 제대로 나왔는지. 항상 여러분 이렇게 폼보기 들어가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요거 패스, 요거 fail. 패스 비어있는 데는 비어있는 그대로 뒀네요. 그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디자인 보기. 자, 저장하고 닫겠습니다. 저장 닫기. 다음 여기 있네. 그쵸? 5의 응시 결과 폼의 본문 영역에 다음과 같은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자, 5의 응시 결과 폼을 다시 디자인 보기 하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은 뭐예요? 조건에 만족하는 것에 서식을 지정해 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조건부 서식이라 그랬습니다. 학번이 2020년이고, 고니까 뭐예요? end네요. 그쵸?
이건 조건 1 and 점수가 700 이상 이건 조건 2. 자, 조건 2. 그렇죠?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건 조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굵게 배경색 노랑 이거는 뭐 이건 서식이죠. 뭐 서식. 그렇죠? 이걸 적용하랍니다. 학번의 왼쪽 네 글자가 연도이랍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 영역이니까 본문 영역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선택해 주면 되겠죠? 자, 눈금자에서 클릭해주면 본문 영역의 컨트롤과 같은 위치에 있는 눈금선을 클릭해주면 본문 영역에 있는 모든 컨트롤이 같은 위치에 있는 눈금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 모든 컨트롤들이 선택이 됩니다. 자, 서식에 들어가서 조건부 서식 클릭해주고 새 규칙 시기 써줘야 돼요. 그쵸? 뭐예요? 학번이 2020년이고 이거 뭐 레프트 함수 써줘야겠다. 그쵸? 왜? 왼쪽이니까 레프트. 여러분 레프트 함수 아시잖아요. 는 레프트 가로 열고 문자 쉼표 K 문자를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K번째까지 추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써볼게요. 처음부터 지우고 쓸게요. 자, 레프트 는 써주면 안 돼요. 레프트 가로 열고 자, 학번에서 쉼표 왼쪽에 네 글자를 추출해 줬는데 그 값이 뭐예요? 2022 고 엔드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엔드를 앞에 써주는 게 아니라 이 엔드가 그리고 오면 계속 엔드를 계속 써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점수가 700 이상 점수가 크거나 같다 700 이상이면 요 조건을 만족하면 굵게 요게 굵게예요. 굵게 배경색 요게 배경색이에요. 배경색 노랑 요걸 해주라는 얘기예요. 확인 한번 볼까요? 본보기 짠. 맞네. 조건에 만족하는 거 2020에서 자 점수가 700 이상인 것만 이렇게 색이 들어갔네요. 그쵸? 맞죠? 2020에서 700 이상인 것만 됐죠? 자, 됐습니다. 다음 3번 디자인 보기 할게요. 3번 OA 응시 결과 폼에서 보고서 보기 CMD 보고서 보기 요거죠. CMD 보고서 보기 단추를 클릭하면 OA 시험 응시 보고서를 OA 시험 응시 보고서 여기다 그렇지. OA 시험 응시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식으로 출력하는 반별 조회 매크로를 생성하여 지정하시오 했네요. 자, 매크로의 조건이 있어요. 교실 필드의 값이 LST 교실에 해당하는 반별 정보만 표시하래요. 자, 여러분 이게 LST 교실 목록 상자 여기에서 선택한 값만 교실 필드의 값과 일치하는 값을 선택해 주라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 조건 매크로 조건은 어떻게 써요? 매크로 조건은 여러분 매크로 조건 기억날지 모르겠네요. 매크로 조건은 이렇게 써요. 매크로 조건은 여기에 필드명이에요. 는 자, 폼즈 느낌표 현재 폼명 은 오해 응시 결과네요. 그쵸? 현재 폼명 느낌표 컨트롤명 컨트롤 이름이라는 뜻이 여기서는 이 교실은 뭐예요? 교실은 필드명이에요. 필드명 LST 교실은 뭐예요? 이건 컨트롤명이에요. 알겠죠? 컨트롤명 교실명은 컨트롤명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기 들어가서 매크로 여기 매크로 클릭하고 그쵸? 자, 인쇄 미리 보기 형식으로 여는 건 뭐예요? 보고서 여는 것은 오픈 리포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오픈 리포트를 찾아주셔도 돼요. 여기 클릭해서 오픈 리포트 이렇게 밑에 가면 있어요. 여기 써주셔도 돼요. 이렇게 써주셔도 돼요. 자, 보고서에는 어떤 보고서를 열으라는 거예요?
OA 시험 응시 보고서를 열으래요. 보기 형식은 뭐예요? 친절하게 인쇄 미리 보기 형식으로 열어요. 그럼 인쇄 미리 보기.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조건이 있어요. 조건 만들어줘야 돼요. 필드명은 뭐라 그랬어요? 교실이라 그랬잖아요. 교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컨트롤명에 입력한 값과 필드명에 있는 값과 일치하는 값을, 이런 필드명에는 교실이잖아요. 교실. 여기 필드명이 교실이잖아요. 교실에는 A반, B반, C반, D반이 있어요. 내가 근데 이 컨트롤에 이 비어있는 상자에서 내가 C반을 선택하면 필드명의 C반과 이렇게 일치하는 C반을 찾아가지고 C반과 관계된 정보들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 A반을 딱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 필드명의 A반을 딱 찾아주고 A반과 일치하는 데이터를 쫙 뽑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교실은 그렇죠? 폼즈 느낌표 하고 오해 응시 결과, 그쵸? 오해 응시 결과, 현재 폼명 오해 응시 결과, 느낌표 컨트롤명은 뭐예요? LST. 아이고. 교실 LST 교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저장 뭐로 저장해야 돼요? 반별 조회로 하래요. 그쵸? 맞죠? 반별 조회 매크로로 저장하라 했으니까 매크로 이름을 반별 조회 확인. 자, 다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해 응시 결과 보고서 보기에서 이벤트 들어가서 클릭했을 때 반별 조회 매크로가 실행되면 되겠죠? 자, 한번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폼 보기 들어가서. 자, 제가 B반을 클릭했어요. 보고서 보기 클릭하면 짠! B반에 관해서 이렇게 표시돼야 돼요. 자, 닫기 할게요. 자, 내가 C반 클릭하고 보고서 보기 클릭하면 여기 C반에 관해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C반이 OA 시험 응시 보고서로 표시돼야 됩니다. 자, 닫기. 됐어요. 자, 여러분도 나오시면 잘하신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닫겠습니다. 자, 3번. OA 시험 응시 보고서, OA 시험 응시 보고서를 완성하시오. 그랬으니까 OA 시험 응시 보고서를 디자인 보기 하시면 됩니다. 디자인 보기. 1번. 동일한 교실 내에서 이름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래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디자인 탭에 보시면 그룹화 및 정렬이 있어요. 이걸 클릭해 주시면 돼요. 교실 필드로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는데 교실 내에서도 이름 필드 정렬 추가한 다음에 이름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됐네요. 자, 2번. 보고서 머리글 영역에 그림과 같이 레이블 컨트롤을 생성하래요. 자, 여러분 이게 레이블 컨트롤이에요. 보고서 머리글을 생성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클릭하고 여기다가 쫙 드래그하고 뭐라고 쓰래요? OA 시험 관리. 됐네요. 자, 클릭하고 자, 다른 조건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쵸? 어떤 것이 있나 해볼까요? 자, 이름을 LAB 시험 관리. 이름은 뭐 레이블 컨트롤 선택하고 속성 시트에서 기타 탭에 들어가서 해주시면 되겠죠. LAB 시험 관리. 네, 됐네요. 자, 글꼴 20포인트. 글꼴은 형식 탭에 들어가서 글꼴 크기 20포인트.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여러분 여기 보면 서식이 있어요. 서식 탭. 아니면 또 홈 탭이 있어요. 홈 탭 여기. 서식 탭에서 여기 20 이렇게 하셔도 돼. 20. 됐죠? 20. 글꼴 두께 굵게. 여기 굵게요. 굵게. 텍스트 맞춤 가운데. 여기 가운데요. 가운데. 그죠? 여기 텍스트 맞춤 가운데 되어 있네요. 그렇죠? 여기 가운데 눌러뜨리면 가운데가 되어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교실 머리글 영역의 모든 레이블 컨트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시오. 교실 머리글 영역, 여기네. 교실 머리글 영역의 모든 레이블 컨트롤. 이게 레이블 컨트롤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텍상자 컨트롤이에요. 여기 텍상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위치에 있는 눈금자를 딱 클릭해주면 모든 레이블 컨트롤이 다 선택되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경색은 어두운 텍스트. 여기 배경색 있네요. 배경색은 여기 클릭해서 어두운 텍스트. 네, 좋습니다. 특수효과 그림자. 특수효과 그림자. 글꼴 크기 10포인트. 글꼴 크기 10. 여기 있다, 그쵸? 문자색 흰색 배경일. 문자색이 어딨나요? 여기 있다, 그쵸? 문자색 요 점 3개 눌러주세요. 점 3개 누르면 색깔이 떠요. 흰색 배경일. 요거네, 그죠? 배경일 이렇게 해주면 되네요. 네, 좋습니다. 다음. 아주 끝게 요거. 다음. 본문 영역의 txt 응시기간 컨트롤의 값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시오. 그랬어요. txt 응시기간이 어느 거나 요거나? 요거다, 그죠? txt 응시기간 컨트롤. txt 시험 날짜에 날짜가 없으면 미응시로 표시하고, 이게 뭐 날짜가 없으면 이건 뭐가 되겠어요? 조건이잖아요, 조건. 미응시로 표시하고 이건 참값이 되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요거는 뭐예요? txt 접수 날짜에서 txt 시험 날짜까지 지난 일수를 표시하시. 요거는 뭐예요? 거짓 값이네요. 자, 뭐 이즈널은 데이트d if 함수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는 데이트d if.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날짜 형식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쉼표 시작일, 인수가 3개예요. 쉼표 종료일. 만약에 자,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봐요. 자, 는 데이트d if. 가로 열고 이렇게 y 쓰고 날짜 형식을 저기다가 2023년 1월 1일 쓰고 2024년 1월 1일 써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여기 시작일 종료일인데 1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이 값은 1이 나와요. 근데 여기다 날짜 형식을 만약에 m을 썼어요. m. 그리고 똑같이 썼어요. 그럼 여기 뭐가 나와요? 12가 나와요. 왜? 12달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만약에 d라고 썼어요. d. 그리고 똑같이 썼어요. 그럼 여기 뭐가 나와요? 365가 나와요. 왜? 365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영역의 txt 응시기간 어딨나요? 여기다, 그치? 여기에 자,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다가 해주면 되겠죠? 자, 는 if 가로 열고 이즈널 가로 열고 뭐가 비어 있어요? txt 시험 날짜가 비어 있으면, 그죠? 가로 닫고 비어 있으면 쉼표 뭐로 하래요? 미응시 쉼표. 그 다음 그렇지 않으면 뭐 지난 일수를 표시하래요. 그럼 date d if 가로 열고 일수니까 d를 써주면 되겠다, 그쵸? 쉼표 뭐 txt 시험 접수 날짜에서 쉼표 txt 시험 날짜. 그럼 txt 시험 날짜까지. 여러분 이 컨트롤의 의미를 알죠? 여기 이름이 요 컨트롤의 이름은 txt 시험 접수 날짜고 요 컨트롤의 이름은 txt 시험 날짜잖아요, 그쵸? 그래서 두 군데서 뺀 이 안에 있는 값이 있을 텐데 그 값을 빼면 며칠이 나오겠죠? 자, 가로 닫고 date diff 함수에 대해서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래요. 며칠 남음. 이렇게 앰퍼샌드 식과 문자를 이어주려면 앰퍼샌드 써주면 되겠죠? 1 남음. 쌍따옴표하고 가로 닫아주시면 되네, 그쵸? 가로 닫아주면 되겠네요. 자, 제대로 닫아줘야 돼요. 왜? date diff 함수 닫고 그 다음에 if 함수 가로 안 닫았다. 닫아주면 됩니다. 됐나요? 자, 확인.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들렸는지 한번 볼까요? txt 접수 날짜. 그렇네. 요거 하나만 닫아주면 되네. 왜? date d if 함수는 여기에서 닫아줬다, 그쵸? 여기에서 해서 이렇게 닫아주고 앰퍼샌드하고 1 남은 썼네, 그쵸? 이거 하나만 닫아주면 되네요.
자, IIF 함수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확인 됐어요. 자, 인쇄 미리 보기. 보고서는 인쇄 미리 보기로 확인하는 겁니다. 인쇄 미리 보기 짠. 됐네. 9일날 미응시 여기 비어 있으니까 미응시라고 하고 좀 비어 있으니까 미응시. 그렇지 않으면 며칠 남았다 그렇게 알려주네요. 친절한데요. 자, 디자인 보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5번 페이지 바닥글 영역의 txt 페이지 컨트롤에는 페이지가 다음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홀수 페이지만 표시되도록 하래요. 표시에는 다시 1/4 다시 이렇게 표시하래요. IIF 함수 뭐 아시고 모드 함수도 알아요. 그쵸? 나머지 구하는 함수잖아요. 그쵸? 숫자 1 모드 숫자 2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숫자 2를 숫자 2로 나눈 나머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그쵸? 나머지 값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현재 페이지는 뭐예요? 현재 페이지. 요거는 뭐예요? 요거 페이지는 요거는 현재 페이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쵸? 페이지스는 뭐죠? 페이지스? 이거는 전체 페이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쵸? 그쵸?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고, 자, 홀수 페이지만 해야 돼요. 페이지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것만 하라는 얘기예요. 그쵸? 자, 이 속성 시트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 들어가셔서 하셔야 됩니다. 자, IIF. 오늘 IIF 많이 한다. 그치? 우린 이제 더 이상 이 IIF 문제가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쵸? 뭐를 나눠줘야 돼? 페이지. 현재 페이지를 모드. 자, 모드 2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1이었을 때만 해주면 돼요. 뭐? 자, 쌍따옴표하고 다시 하고, 아이고. 쌍따옴표하고 다시 하고 한 칸 띄고 쌍따옴표하고 자, 또 앰퍼샌드 해줘야 돼요. 그쵸? 자, 이어줘야 되니까. 자, 현재 페이지고 1은 현재 페이지겠죠? 뭐, 그쵸? 그럼 페이지 써주고. 그 다음에 앰퍼샌드하고 요거 또 여기 슬롯이 있으니까 슬롯이 넣어줘야 돼요. 그쵸? 자, 이렇게 페이지와 페이지스와 연결되는 문자들은 다 앰퍼샌드로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쌍따옴표 슬롯이 쌍따옴표. 그쵸? 문자들은 다 쌍따옴표로 고정해 줘야 되겠죠? 자, 앰퍼샌드 그 다음에 전체 페이지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앰퍼샌드 하고 쌍따옴표하고 한 칸 띄고 다시 해줘야 돼요. 쌍따옴표. 왜? 여기 지금 다시 요 앞에 한 칸 띄워지고 여기 앞에 한 칸 띄워졌잖아요. 다시 뒤에 한 칸 띄워지고 여기 다시 앞에 한 칸 띄워주고 한 칸 띄워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자, 나머지가 1일 때는 이렇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뭐 해주래요? 빈 공간으로 남으라 그랬으니까 그냥 쌍따옴표 연속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가로 닫고 자, 됐나요? 자, 확인. 자, 인쇄 미리 보기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1/4페이지 나왔네요.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 페이지 짠. 안 나왔네. 짝수 페이지는. 그쵸? 다음 페이지 나왔나요? 다음 페이지 나오네요. 그쵸? 자, 이렇게 홀수 페이지만 나옵니다. 자, 저장하고 닫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여기 있네요. 자, OA 응시 결과 폼에서 CMD 조회 컨트롤을 OA 응시 결과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고 CMD 조회 컨트롤 클릭하면 요건가요? 그렇네요. CMD 조회 컨트롤 클릭하면 LST 교실 목록 상자 컨트롤에서 선택한 값과 동일한 값이 표시되고 선택한 값과 동일한 값이 표시되고 이름 필드 순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그랬네요. 그럼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필터는 알잖아요. 그쵸? 자, 필터는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자, 미점 필터는 조건. 미점 필터는 true. 이거 알아요, 그쵸? 자, 그리고 미점 오토바이도 알아요. 미점 오토바이는 어떻게 돼요? 미점
오더 바이는 뭐 필드 하고 오름차순이면 뭐 ASC, 내림차순이면 뭐 DSC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밑점 오더 바이 O는 true해서 이렇게 해서 정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LST 교실은 뭐예요? LST 교실은 이거는 컨트롤명이에요. 그렇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별주에 클릭하고 이벤트 들어가서 그렇죠? onClick 이벤트 요 점 3개 클릭하고 코드 작성기 들어가면 됩니다. 확인. 저기 있으면 되겠네요. 자, 밑점 자, 우리 조건은 뭐예요? 조건. 프로시저에서의 조건. 프로시저 조건. 보통 이래요. 필드명은 컨트롤명이에요. 그렇죠? 필드명은 컨트롤명. 이렇게.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점 필터. 다시 할게요. 밑점 필터. 필터는 조건은 뭐예요? 교실은 LST 교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LST 교실에 들어가는 값이 문자이면 뭘 해줘야 돼요?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작은 따옴표. 여기에 LST 교실에 들어가는 값이 문자란 뜻이에요. 숫자일 때는 해주면 안 돼요. 날짜일 때는 앞뒤에 샵을 해줘야 돼요. 작은 따옴표 대신. 문자가 들어가는 게 작은 따옴표 해주고, 그 다음에 LST 교실 앞뒤에는 뭐 앰퍼샌드로 이렇게 연결해줘야 돼요. 앰퍼샌드로. 그러면서 앰퍼샌드 앞뒤는 반드시 한 칸씩 이렇게 띄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한 칸씩. 따라해보다 보면 이해가요. 여러분 여기 있는 값은 변하는 값이에요. 왜? 여러분 내가 여기다가 A반이라고 쓸 수도 있고 B반이라고 쓸 수 있고 C반이라고 쓸 수 있고 D반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교실은 고정되어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쌍따옴표로 고정해줘야 돼요. 앰퍼샌드를 기준으로 나머지 부분을 고정해줘야 돼요. 그러려고 우리가 앰퍼샌드를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 교실 클릭하고 쌍따옴표 이렇게 앰퍼샌드를 기준으로 앞뒤에 쌍따옴표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여기도 고정돼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다 고정돼 있어야 돼요. 알겠죠? 얘만 고정돼 있으면 안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 뭐예요? 여긴 이 쌍따옴표 해준 부분은 뭐냐면 무대로 치면은 여러분 그냥 무대예요. 무대. 그 여기는 뭘까요? LST 교실은 여기는 여러분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무대는 망치로 딱 고정해 놓고 여기 사람들은 바뀌어가면서 이제 우리 연극을 하는 겁니다. 자, 엔터. 밑점 필터는 true. 그 다음에 또 뭐 해줘야 돼요? 밑점 order by는 뭐예요? 뭐로 정렬하래요? 이름 필드 순으로 정렬하래요. 이름 필드 순으로 오름차순. 이름 그럼 오름차순이니까 ASC네. 그렇죠? ASC. 밑점 order by는 tru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파일에서 닫고 돌아가기. 자, 폰 보기. 자, 필터 되나 볼까요? 나는 B반만 필터 해볼까? B반하고 반별조에. B반이 딱 정렬이 되네. 그리고 또 뭐로 해야 돼? 정렬이. 이름 순으로 정렬이 돼야 돼. 기억, 비읍, 이응. 이름 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됐네요. 또. 참 훌륭한 프로그램이에요. 자, 저장하고 닫겠습니다. 자, 처리 기능 구형. 쿼리네요. 쿼리 여러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반드시 또 알아야 돼요. 이걸 포기하고 여러분 시험 볼 수는 없습니다. 난 쿼리는 포기해야지.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포기란 없어요. 포기. 무조건 10번을 봐서라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알겠죠? 우린 그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깊은 교에 들어온 이상은 반드시 이해하고 문제를 푼다. 내가 그것을
10번을 보든지 11번을 보든지 반드시 이해하고 문제를 할 때까지 이해할 때까지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담당쌤 시험응시 관리 학생 테이블을 이용하여 미라쌤을 담당하는 3학년 학생들을 조회하는 D반 3학년 TOP5 쿼리를 작성하시오 그랬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점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여 표시하시오. 상위 5개 레코드만 표시하시오. 쿼리는 뭐예요? 저 만들기 들어가서 쿼리 디자인 하시면 돼요. 쿼리 디자인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뭐뭐뭐 넣어줘요. 담당쌤 시험응시 관리 학생 이렇게 열어주고, 자, 그림처럼 또 딱 만들어줘야 돼요. 짠, 학번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여러분 이쪽 학번 하든 이쪽 학번 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자꾸만 물어보시는데 아무거나 하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마음 가는 곳으로 하시면 돼요. 학번 이쪽으로 하든 이쪽으로 하든. 자, 또 이름 과목 여기 있다. 학년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점수 여기 있다. 그렇죠? 됐나요? 네, 점수 안 열렸다. 점수. 그 다음에 담임쌤도 열어주셔야 돼요. 이거는 화면에 표시되지 않지만 왜요? 여기 보니까 문제에서 친절하게 미라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담임쌤에다 조건에다 걸어줘야죠. 미라쌤. 그 다음에 3학년, 학년이 3학년이면 여기 3이라고 써주면 되겠다. 그쵸? 3학년이니까 됐나요? 실행되나요? 짠. 오, 되네요. 디자인 보기. 그 다음에 점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점수 여기 내림차순 됐다. 그쵸? 하고 상위 5위 레코드만. 그럼 여기 이렇게 하고 클릭하고 여러분 여기 클릭하고 여기 보시면 상위 값이 있어요. 상위 값을 5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한번 되나요? 실행. 짠. 됐네. 상위 5위까지 나오네요. 맞나요? 오, 됐네. 3학년 중에서 상위 5위까지가 딱 나오네요. 오, 딱 나왔다. 그쵸? 자,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뭐로 저장해요? D반 3학년 학년 탑5. 제가 이번에 상 받았어요. 2022년 공무원 교육원에 온 강사가 419명인데 제가 3위 안에 들어서 몇 등인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3위 안에 들어가지고 3위 안에 든 분만 상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상을 받았습니다. 개근상 상이라는 건 처음 받아보는 것 같아요. 너무 기분 좋아서 사방에 떠들었습니다. 자, 확인. 소문 내고 다녔어요. 확인. 됐나요? 네. 저장. 저장했는데 닫기만 누르면 되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이렇게 교실별 결과별 결과의 개수를 조회하는 거네요. 응시 인원 개수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하시오 했어요. 자, 그러면 볼까요? 만들기에서 쿼리 디자인 어디 있어요? 쿼리 디자인. 자, 이게 뭐예요? 학생 5회 시험 응시 결과 쿼리를 이용하래요. 그럼 이거 학생 쿼리에 들어와서 학생 5회 시험 응시 결과 더블 클릭해주고 닫기. 자, 이거 좀 열어볼까요? 왜 이렇게 안 열리니? 됐다, 그쵸? 좀 올려볼게요. 자, 됐어요. 자, 여러분, 요건 뭐예요? 요거는 행머리글이 되겠죠. 행머리글.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여기도 행머리글. 얘도 행머리글이네. 얘도 행머리글. 행머리글은 뭐 2개나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행머리글은 1개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뭐예요? 열머리글. 얘는 뭐죠? 얘는 값이에요. 값. 자, 이렇게 알겠죠?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실이네요. 그렇죠? 교실 더블 클릭하고 여기는 크로스탭 쿼리는 크로스탭을 이렇게 반드시 눌러주고 시작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지 크로스탭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거는 행머리글, 열머리글은 뭐의 응시자. 자, 이거 전체 응시자는 점수 필드를 이용하래요. 그럼 전체 응시자 점수 클릭하고 이게 개수예요. 개수.
개수 행머리글 이제 열머리글 하면 되겠죠. 열머리글은 뭐예요? 결과는 점수가 700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으로 나타내래요. 그럼 여기다 하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 값이 필드 이름으로 나타나니까 제목을 뭐 굳이 안 써도 돼요.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뭐 결과 이렇게 쓰셔도 돼요. 뭐.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넣어주고 좀 콜론하고 한 칸 띄고. 여러분 이렇게 필드 이름 쓸 때는 콜론이 여기 앞에는 붙어있고 뒤에는 한 칸 띄어져 있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것에 의해서 값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쓰지 말까요? 그냥 IIF 그냥 할까요? IIF 가로 열고 점수가 크거나 같다 700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가로 닫고 됐죠? 확인. 요건 뭐 다 알죠? 확인. 요건 뭐예요? 열머리글. 또 점수의 개수가 여기 또 점수의 개수예요. 점수의 개수 어디 있나요? 개수. 그 다음에 여기는 왜 점수를 했을까요? 전체 응시자 수가 점수니까 이걸 점수로 하면 돼요. 개수는 뭐예요? 이거는 값. 한번 볼까요? 실행해 볼까요? 짠. 나왔네요. 그죠? 7, 4, 12와 똑같이 나왔네요. 자, 디자인 보기. 이제 명 써줘야 돼요. 클릭하고 점수 클릭하고, 그죠? 값 점수 클릭하고 형식에다가 0, 명이라고 적어주면 돼요. 숫자를 대표하는 건 0이니까 0, 명, 엔터. 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점수도 클릭하고 형식에다가 요 행머리 끓이니까 0, 명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엔터. 0, 명. 점수에다 하고 하셔야 돼요. 자, 실행. 오, 이렇게 나오네요. A반. 똑같죠? 네. 합격, 불합격이 나오네요. 자, 저장. 뭐로 저장하래요? 응시 인원 개수. 맞죠, 여기? 응시 인원 개수 크로스테컬이니까 응시 인원 개수. 확인. 네, 됐습니다. 닫기. 자, 3번 보겠습니다. 학생 테이블의 학번 필드에는 있지만 시험 응시 관리 테이블에는 존재하지 않는 레코드를 조회하는 시험 미응시 학생 쿼리를 작성하시오 했네요. 학생 테이블을 이용하시오 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뭐예요? 학생 테이블에는 학번이 존재하는데 시험 응시 관리 테이블에는 학번이 존재하지 않는 걸 찾으면 되겠네요. 왜 거기 존재하지 않으니까 시험을 응시 안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만들기에서 쿼리 디자인 하고, 자, 학생 테이블 이용하면 되겠죠? 닫고, 자, 그림처럼 이렇게 학번 이름 전화번호, 학번 이름 전화번호, 학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학번 필드에는 있지만 학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학생 테이블 학번 여기, 그렇죠? 그럼 여기 밑에다가 학번 필드 밑에다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다가 자, 이는 뭐예요? 포함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는 뭐예요? 포함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가로 열고 뭐라고 쓰면 돼요? 여기다가 from 어디 테이블? 시험 아니지.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돼. 이제 select field from table 이렇게. 이건 테이블이 아니고 쿼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여기 select 뭐예요? select 학번, 그쵸? from 시험 응시 관리, 그쵸? 응시 관리. 자, 이건 뭐예요? 시험 응시 관리 테이블에 학번 필드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셀렉트 다음에는 반드시 필드가 들어가고 프롬 다음에 반드시 테이블이 들어갑니다. 알겠죠? 확인.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실행 한번 해볼까요? 실행. 짠.
세 명은 또 어떻게 이름 성이 똑같은 세 명이 또 접수를 안 했네요. 얘네들이 또 서로 친척이라서 서로 모의를 하고 또 시험을 응시를 안 했나 의심스러운데요. 이거 한번 수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장. 시험 미응시 학생. 자, 확인. 됐다, 그쵸? 자, 닫기.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담당생 테이블을 이용하여 숫자와 상품명을 매개 변수로 입력받아 담임쌤의 인기도를 업데이트하는 인기도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그림과 같이 숫자를 매개 변수로 받은 만큼 인기도 필드에 하트 표시를 하랍니다. 스트링 함수를 사용하랍니다. 쿼리 실행 결과 생성되는 테이블의 필드는 그림을 참고하여 수험자가 판단하여 설정하랍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만들기 들어가서 쿼리, 이거 업데이트니까 업데이트 쿼리입니다. 업데이트 시키는 거잖아요, 그쵸? 인기도 업데이트, 또 매개 변수 들어가니까 매개 변수 쿼리와 업데이트 쿼리가 함께 들어가 있는 거네요. 만들기 들어가서 쿼리 디자인. 자, 담당쌤 테이블을 이용하라면 담당쌤 닫기. 자, 한번 이용해 볼까요? 자, 뭐를 찾아서? 자, 보겠습니다. 담임쌤. 자, 담임쌤 클릭하고 여기다 뭘 입력해야 돼요? 담임쌤 이름을, 여기 업데이트 쿼리니까 업데이트 쿼리는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업데이트 해줘야 돼요. 알겠죠? 자, 조건에다가 담임쌤이죠, 그쵸? 담임쌤 필드에다가 뭐 해줘야 돼? 조건에 담임쌤 이름을 입력하시오 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죠. 여기다 담임쌤. 확대 축소해서 할까요? 자, 담임쌤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쵸? 담임쌤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자, 확인. 그럼 여러분 이게 조건입니다. 숫자가 먼저 나와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인기도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인기도에다 업데이트 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업데이트해요? 그 담임쌤의, 이건 담임쌤은 조건에 해당하는 거. 내가 여기 미라쌤이면 미라쌤의 인기도에 내가 뭐 5를 써주면 하트가 5개 들어가겠죠? 그쵸? 클릭하고 여기다가 뭐라고 써주면 돼요? 자, 스트링 함수는 뭐냐면 여러분 랩트 함수, 엑셀의 랩트 함수하고 똑같은데 인수가 달라요. 자는 인수의 그 위치가 달라요. 위치. 자는 스트링 K 쉼표 문자예요. 문자를 K수만큼 반복해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스트링 가로 열고 가로 열고.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다가 숫자 들어가는 부분에 매개 변수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뭐라고? 숫자를 입력하세요. 여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숫자를 입력하세요. 그쵸? 하고 쉼표. 그 다음에 뭐예요? 하트 넣어주면 되겠죠? 미음 누르고 한자 하트. 하트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다. 그쵸? 쌍따옴표. 자, 가로 닫고. 그쵸? 그럼 그 숫자만큼 하트가 표시되는 겁니다. 자, 확인. 됐죠?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 짠. 숫자를 입력하세요. 5 입력하셨으니까 5 입력해 보겠습니다. 확인. 담임쌤 이름을 입력하세요. 기풍쌤. 확인. 일행을 새로 고칩니다. 얘를 클릭한 다음에는 변경한 내용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레코드를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네. 됐나요? 자, 한번 볼까요? 담당쌤에 업데이트 됐는지. 어휴, 하트가 5개. 기풍쌤만 있네. 나머지 선생님은 없네요. 그쵸? 방금 제가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풍쌤 인기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딱 봐도 알잖아요. 그쵸? 기풍쌤 인기도가. 나머지 쌤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자, 닫기.
자,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뭐로 저장해요? 인기도 업데이트. 자, 확인. 네, 됐습니다. 닫기. 다 했네요. 여러분, 액세스 문제가 또 다음 주에 또 업데이트 됩니다. 여러분, 2회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좀 오타를 좀 발견하고 문제를 풀어보시고 오타를 좀 알려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문제가 너무 늦어져요. 왜냐면 제가 영상을 찍는데 오타가 발견되면 또 취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5, 6번은 꼭 영상을 찍습니다. 그러면 또 약간 맥이 쫙 빠져서 또 며칠이 또 지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타를 꼭 많이 좀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